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로집사의 이정엽입니다. 네, 서동계 기사입니다. 예, 뭐 요즘에 휴가 많이 가셨을 텐데 저희 로집사 채널이 546명에서 좀 정체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도가 높으신데 또 그 이후에 새로운 이슈들이 좀 또 있을 테니까 그런 예, 걸 통해서 좀 다양하게 좀 전문가들이 좀 잘생긴 전문가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네, 저희도 외모에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바이낸스의 위기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요. 바이낸스가 좀 세계 제1의 가상자산 거래소인데 여기저기서 이제 잡음이 들리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뭐 고팍스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또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바이낸스의 지금 상황과 그 위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 가지 기사들 이런 소식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제일 큰 거는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서의 이슈가 있는가 왜냐하면 제일 큰 시장이니까요. 예. 네. 사실 지금 뭐 가상자산 거래하시는 분들은 바이낸스 익숙하실 거고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. 바이낸스 거래 보시면 그냥 단순히 업비트 혹은 빗썸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가서 보시면 물론 이제 거기서 그런 거래까지 사용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겠지만요. 선물 옵션 같은 소위 이제 마진 거래 뭐 배수가 뭐 10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뭐 100배까지도 있는 그 마진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그 바이낸스이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로 뭐 큰 뭐 위험성이 이제 많이 발생돼서 뭐 청산을 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이제 현물 가격까지도 많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금융 상품과 같은 거래들 때문에 SEC도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바이낸스에 대해서 SEC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기소를 했고 또 CFTC도 마찬가지로 그 상품이라는 이유로 또 기소를 했죠. 그래서 아니 뭐 증권이라고도 SEC는 기소하고 또 상품이라고 해서 기소하고 또 뭐 해서 바이낸스는 좀 이래저래 이제 고민이 될 텐데요. 그 CFTC가 한 거는 미허가 허가받지 않은 파생 상품 거래. 그래서 이제 상품이 막 파생 상품을 관할한 CFTC가 하는 게 맞고 SEC는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증권법에 적용을 받는 금융 상품이고 증권이다. 이렇게 해서 지금 기소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기소장의 기본 논리에 대해서 좀 보자면 중개, 커스터디, MM 이런 거 섞어서 하지 말고 분리해서 하라. 그리고 일부는 이건 증권의 법에 포함돼야 된다. 예, 예. 네,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네요.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업비트나 뭐 빗썸도 예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고 지금 이제 그걸 교정해가는 작업 중인데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MM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뭐 거액을 벌어서 그걸 이제 다시 이제 뭐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누가 돈을 벌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네.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빗썸에서 아로하나 토큰 같은 게 이제 MM에 이제 많은 사람이 관여했는데 그걸로 돈을 번 지갑은 나와 있는데 그 블록체인 특성상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.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갑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현금화를 한 게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좀 더 사이즈가 크고 글로벌한 상태에서 지금 바이낸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그냥 좌시할 수만 없는 상황이죠. 그 미국에서의 바이낸스 거래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이슈 때문에 그러면 아예 못하는 상황인가요? 그러니까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는
비트 라이센스라고 뉴욕주에서 원래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.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받았는데 그 거래하는 와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이제 많이 발견이 이제 사후적으로 됐고 네.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자전거래 미국에서 금지하는 이제 워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자전거래가 밝혀졌는데요. 그러니까 자전거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기서 가면은 뭐 좀 쉽게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인데 이제 미국 증권법상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거든요. 그게 밝혀져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기소장에도 썼고 근데 미국은 사실 실용적입니다. 그래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고 벌금을 내면 이제 뭐 영업을 할 수 있도록. 근데 영업이라는 게 지금 완전히 이제 그 바이낸스 글로벌 우리가 보통 바이낸스라고 부르는 그 인터넷 서비스랑은 전혀 다르게 업비트처럼 그냥 매수 매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래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도 바이낸스가 뭐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.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보이던데요. 예,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금융당국의 어떤 제재, 감독, 감시 이거를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네.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거든요. 바이낸스 내부에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그 책임 소재도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이제 뭐 또 국적이 또 외국인이고 하면 만약에 어떤 게 이루어졌지만 뭐 그냥 그 행위를 한 이사나 대표이사는 뭐 해외로 그냥 다시 출국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뭐 이 정도로 이제 끝나버리게 되면 그 금융당국이 어떤 행정지도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게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바이낸스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에 사실 속했다기보다는 그냥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는 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허가받지 않은 그런 금융 상품과 같은 것들을 막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각 국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연동된 BUSD라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만들어서 근데 그 사이즈가 엄청 크기 때문에 내부에서 가상자산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알 수가 없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가상자산에 원화로 바꿔서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이제 뭐 원화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원화 거래소만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다른 경로로 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꿔버리면 돼서 네. 이게 아직은 KYC나 자금 세탁과 관련돼서 충분하게 이제 금융당국이 허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. 그렇다 보니 뭐 독일, 호주, 프랑스, 네덜란드 이런 데서는 그럼 우리나라에서 영업하지 마라. 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나라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이낸스가 접속이 안 되나요?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방심위에도 이제 금융당국이 이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받지 않은 해외 거래소는 이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는데 네. 그게 인터넷 접속 차단 자체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막 해외 IP 뭐 이렇게 통해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. 예, 그래서 지금 뭐 바이낸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는 것이 이제 인터넷상의 이제 자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예컨대 가상자산 그 예치 서비스인 하루델리오 사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네. 그냥 원래는 불가능한데 그런 고객 자산을 임의로 위탁을 했고 그 위탁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선물 옵션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거래까지도 하고 거기서 이제 청산을 당해서 고객 자산을 또
손실을 크게 입히는 경우도 네.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지금 막을 길이 사실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각 나라들의 금융 당국에서 봤을 때에 허가받지 않은 이런 영업 행위를 하다가는 진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가 된다. 이렇게 보이는 거네요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바이낸스가 뭐 어차피 이제 금융당국과 협조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그 글로벌 기준에서 뭐 당국의 규제를 전부 좀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, 그러니까 미카 법안, 특히 유럽에서 미카 법안 같은 것도 다 이제 그 규제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본인들의 사업 구조를 좀 바꿔야 되고요. 그런데 그럴 의지가 있나요? 지금 바이낸스의 수익 중에 상당 부분이 그 선물 옵션 거래에서 나오고 그 선물 옵션 거래의 약 25%가 한국인 대상입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이번에 그 하루델리오 하면서도 봤지만 실상으로는 바이낸스 가서 피해를 본 것으로 좀 보이는 뭐 이런 경우도 좀 이야기가 들리잖아요. 예, 그 모든 거래가 사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바이낸스가 주이고 뭐 OKX나 후오비 같은 것도 조금 있는데 네. 그 바이낸스가 뭐 지금은 뭐 수사 당국에서 좀 협조를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이제 테라 루나 사태 때도 보면 빠르게 뭐 사법당국의 뭐 자료 요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하지 않아서 사실 수사에 많이 난항을 겪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법 당국이 얘기한다 해도 뭐 내가 그거 그 왜 답변해줘야 되냐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 본인들 입장에서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외국 법인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할 때 네. 그 동일한 국내 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준수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 규제 차익을 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규제를 맞출 때까지는 다 영업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. 소위 우회 상장처럼 한국의 거래소를 인수해서 이제 들어와서 영업하겠다. 그게 이제 왜냐하면 우려가 되겠네요. 예, 우려가 되죠. 네. 그 지금과 같은 고팍스의 지금과 같은 영업을만 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그 원래 바이낸스 자기네가 하고 싶었던 이런 것들을 승인 받았다고 막 해버리면 감당이 안 되겠네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팍스의 유저들이나 아니면 고팍스에 상장된 자산과 바이낸스를 연결해서 또 여러 가지 부가 가치를 창출하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게- 우려가 될 수 있겠네요. 예, 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업비트가 사실은 90%의 거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바이낸스 같은 큰 거래소가 들어와서 이 업비트의 독점을 깨야 되는데 업비트나 빗썸에서 이제 너무 큰 이제 뭐 거래소가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그 FTX가 지금 이미 파산을 했잖아요. 네. 꽤 큰 거래소였고. 네. 근데 FTX랑 비교를 해보자면 바이낸스에 대한 뭐 미래가 어둡다, 뭐 바이낸스도 오래 못 갈 거다,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 지금 네. 제가 아는 뭐 그 올해 크립토를 거래해 보신 분들은 예전부터 3년 이내 바이낸스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. 근데 그게 좀 시간이 빨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네, 전 세계적으로 바이낸스가 엄청나게 감원을 하고 있고 그렇죠. 그리고 그 지배 구조가 너무 장펑 샤워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있고 네, 네. 그런 뭐 전통적인 이사회 견제라든지 뭐 이런 그 자회사들과 모회사와의 어떤 견제 이런 게 다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지금 그 장펑샤워 얘기하셨으니까 그 장펑샤워 지금 뭐 그 뭐냐 미국의 사법적 그런 그 범위를 좀 벗어난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던데. 장펑샤오는 만약에 뭐 언제 미국에 있으면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
바이낸스의 CEO가 그런 사법적인 리스크에도 엄청나게 크게 노출돼 있는 상황이네요. 예, 뭐 저도 사실은 그 SEC의 기소장을 보기 전까지는 사실 장펑샤오가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 큰 정보가 드러나 있지 않고 뭐 가상자산 업계에 혁신을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소장 같은 걸 보면은 미국은 뭐 텔레그램이나 뭐 아니면 그 되게 그 장펑샤오와 가까운 관계에 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실질적인 증언을 받아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네. 그 기소장을 다 읽어보면 이대로는 좀 어렵지 않나. 좀 더 뭐 투명하고,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업이 투명하다는 게 좀 장점인데 오히려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투명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 일본에서는 근데 최근에 좀 승인을 또 받았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.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라이센스가 있었고요. 아, 그냥 있었던 거다. 네, 라이센스를 받았었던 거고, 네네. 그런데 이제 그 일본에 있는 바이낸스 재팬하고 또 마찬가지로 바이낸스 글로벌,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라고 하는 사람, 바이낸스를 거래하는 사람들도 바이낸스 글로벌인데요. 그 사람들하고는 지금 다른 거고, 거기서는 이제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서 바이낸스에 접속해서 뭐 선물 옵션을 하고 뭐 런치패드를 하고 하는 것들은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건데 그냥 다시 좀 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. 그렇죠. 예, 뭐 그래서 그 지금 우리 한국 거래소도 지금 아직은 MM, 네. 그다음에 이제 상장 피라든지 상장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뭐 좀 의혹들,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뭐 자정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, 네.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장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너무나 큰 돈이 걸려 있는데, 그렇죠.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국내 제도에 대한 여러 규제들을 잘 준수해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아직까지 그러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그 불확실한 상품들을 많이 그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피해가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예전에 하던 것처럼 뭐 거래랑 뭐 증권사의 역할, 한국거래소의 역할, 그다음에 이제 청산기관, 예탁결제원의 역할을 거래소에서 다 한꺼번에 하는 게 맞냐라고 얘기를 했는데, 네. 결국에는 그 한꺼번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해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거래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전거래도 실제 했다는 거잖아요. 자전거를 했다고 인정을 하는 그 장펑차오가 인정을 했죠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송에서 또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, 그다음에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바이낸스의 안에서 뭐 BNB 뭐 투자를 했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. 네.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을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보기엔 바이낸스가 전 세계 금융당국의 생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, 왜냐하면 뭐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바이낸스 거래하면서 뭐 러그풀도 당해 보시고 뭐 MM 때문에 뭐 손실 보신 분들도 많고 할 텐데, 뭐 MM인지도 모르시겠죠. 근데 누군가는 바이낸스에 언제 상장되는지 미리 알고 있고, 누군가는 모르고 상장되면 들어가고, 그리고 가격이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또 움직이고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금융당국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, 또 투자자들도 이제는 뭐 쉽게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을 하는 승인이 안 돼 있는 상황이면은 바이낸스 사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네요. 지금은 뭐 그러니까
한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면서 본인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영어로 뭐 영업을 못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. 그리고 유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유튜버들이 그냥 뭐 다 사실상 한국어로 바이낸스에서 상장되는 코인들 뭐 이런 그리고 거 거래되는 소개도 하고. 그런 것도 다 소개하고 있고 음. 그 상장되는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경우도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면은 네,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바이낸스의 여러 가지 좀 지금 상황들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뭐 위험들 이런 걸 좀 뭐 설명 또 들어봤는데요.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한국에 있는 거래소를 투자할 수 있죠. 물론 투자할 수 있는데 음. 그 경영까지 하기에는 아직 그 사실 바이낸스가 경영한다는 건 거의 사실상 바이낸스가 한다는 뜻이잖아요. 바이낸스 한다는 얘기죠. 한다는 얘기죠. 근데 주식 주주로서 있는 경우와 다르게 대표이사, 이사회까지도 하는 경우에는 그 바이낸스 방식의 영업을 한다는 것인데 네. 그것을 이제 우회해서 인정하는 것은 아직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예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뭐 앞으로 또 바이낸스 여러 가지 뭐 이슈들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SEC의 기소장 뭐 이런 것들 또 저희가 좀 분석해서 추가적인 내용도 또 좀 설명드려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장펑샤오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. 그렇겠죠. 그 버는 과정에서 이제 MM하고 완전 무관하지 않다. 본인이 MM을 네. 했다고 뭐 시인도 했고. 네, 그리고 그 본인들이 BNB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B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스스로 발행했고 그것을 이제 거래소에서 유통함으로써 사실 그 바이낸스 생태계 내에서 화폐를 발행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. 네, 네. 그거는 증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우리나라에서도 뭐 거래소들한테 제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?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해서는 상장하지 마라. 그러니까 BNB를 발행해도 되는데 발행해서 그 49인 미만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됐겠지만 지금 뭐 거래되고 있잖아요. 그거 자기가 스스로 상장시켰거든요. 네, 상장도 시키고 거래도 시키고. 그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그게 이해 충돌이 된다는 것이고 당연히 그 거래소에서는 당연히 그 BNB를 계속해서 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예.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그 뭐 바이낸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뭐 바이낸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. 예, 그리고 SEC가 기소장에 쓴 것 중에 정말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요. 네. 그 고객 자산을 혼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. 네. 완전히 자기 회사 자산과 분리하는 게 아니라 혼합해서 하고 있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이게 너무나 위험한 거거든요. 말도 안 되는 건데 거래소에서는. 예, 코인베이스라든지 지금 뭐 구팍스 같은 경우 또 이제 국내 거래소는 당연히 그렇게 안 하리라 저희가 믿고 있는데.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네. 발효되면서 내년에 발효되는데 발효되기 전에 이미 어피트에서는 그런 걸 이제 지금 하고 있겠죠.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FTX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회사 자산하고 뭐 고객 자산을 같이 쓴다는 거는 뭐 고객 자산을 은행처럼 많이 이용하겠다는 것인데. 예. 그러라고 근데 맡긴 게 아닌데 그 돈이. 그렇죠. 그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코인베이스처럼 완전히 고객 자산을 따로 신탁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겠죠. 미카 법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. 예.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있고 결국에는 바이낸스에 대한 그게 결국에 위험으로 오고 그게 또 손실로 피해자들한테 또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. 바이낸스의 지금 법무 그 담당하신 임원들이 모두 떠나고 있습니다.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사전에 파악을 했을 텐데 그분들은 자기도 감옥 갈 수 있거든요. 있죠. 지금 뭐 저희 하루델리오 보면 등기 임원들 다 자유롭지 않은데.
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고 고의가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뭐 어마어마한 법적 리스크가 있어서 네. 그래서 다 법무 임원이 떠나고 있는데 그 떠나니까 더더욱이 그럼 이제 완전 그거를 그런,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안에 내부적으로 없다는 얘기네요.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는 성장이 문제가 아니고 생존도 불투명하다. 네. 사실 뭐 장봉자원은 뭐 바이낸스가 망하더라도 뭐 너무나 많은 본인이야 돈으로 살겠죠, 뭐. 다른 걸로 하겠죠. 네. 근데 그 안에 지금 예치한 사람들이 문제죠, 뭐. 예. 그리고 그 바이낸스가 지금 거래소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, 사실은. 어떤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. 네. 네. 지금까지의 그 혁신과 다르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가져다 준 혁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수익? 오로지 벌려고. 최고의 수익을 이제 해서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 거래소가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지금 그게- 녹록지 않은 겁니다. 그냥 돈을 고객한테도 벌어주고 나도 벌면 다행인데 고객은 피해를 보면서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제일 문제이겠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묵인 그런 게 있죠, 사실은. 뭐 음. 여기 장폭자가 모든 걸 다 뭐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. 여기 뭐 런치패드라든지 뭐 선물 옵션이라든지 뭐 음. 상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사실상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뭐 불법이나 탈법 이런 것들을 그냥 묵인하는 게 문제거든요. 네네네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이런 좀 문제들, 우려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좀 자료들이 확보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